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3일 수요일 오후 4시 44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좀 탄력적으로 올라줬는데요. 그 영향을 아시아 증시는 일단 별로 잘 받지 못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일본이 하락 지속, 중국 하락 마감 이렇게 됐네요. 한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 좀 답답했고요. 미국은 조금 탄력적으로 올랐죠. 오라클이 오르고 엔비디아가 오르면서 한국 증시가 사실 그런 거에 영향을 일단 별로 받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있는데요. 어젯밤에 물가 지표도 발표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엔비디아도 오르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세계 증시에 일본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일단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오늘 아시아 증시에 뭔가 영향을 미칠 게 있었던 거를 이야기해 보자면은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간 거 그런 거는 조금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젯밤에 물가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달러가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조금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움직였던 점들이 환율에 좀 영향을 미쳐서 아시아 증시에 좀 부정적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전반적으로 어떤 제각각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이런 거 없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평상시처럼 제각각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 하나 의미 있게 하락 추세로 전환되거나 이런 건 없고 다들 전반적으로 낙관론의 우세한 가운데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아침 영상에서 좀 깜빡하고 좀 이야기를 작게 한 것 같긴 한데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 이제 목요일이 한국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그리고 금요일이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그런 기분은 있어요. 2020년 3월처럼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다가 그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부근에서 저점이 나오고 지수가 급반등을 했다. 추세적인 전환을 했다. 지금이 약간 방향만 달라서 그렇지 이때와 비슷한 느낌은 개인적으로 조금 있긴 있습니다. 느낌뿐만이 아니고 그렇긴 해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 봐도 지금의 상승은 좀 역사책에 남을 만큼 굉장히 낙관적이고 강한 상승장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향만 다르지 2020년 3월 달이나 어쩌면 심리적인 측면, 추세적인 측면 이런 어떤 시장의 힘의 측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며칠 뒤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데 특별히 시장에 이슈는 없고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그나마 어떤 투기적인 측면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서 어떤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투기적인 이벤트라면은 그저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그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일단 막연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눈에 띄는 생각나는 이벤트는 없네요. 참고로 이벤트가 없지는 않아요. 내일입니다. 내일 목요일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에 미국 물가 지표가 한 번 더 발표가 되긴 해요. 보시다시피 PPI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됩니다. PPI 써 있죠. 요거하고 소매 판매가 발표가 돼요.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그렇게 중요한 CPI조차 시장이 별로 관심을 안 기울였는데 이런 지표에 갑자기 반응할 이유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주식시장에 특별히 어떤 재료 이런 게 없고 그냥 추세가 강하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어떤 투기적인 측면에 의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있는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오히려 우리는 더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한국 증시 대응 이런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코스피 하방 포지션을 추세적으로 끌고 오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청산하는 어떤 그런 판단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 이후로 좀 미루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그런 식으로 전 일단 미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하여튼 그런 측면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선물 옵션 동시만기라고 꼭 오르던 증시가 떨어지던 증시가 꼭 오르고 추세 전환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좀 극단적으로 수급이 분명 극단으로 쏠려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술적인 이벤트는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은 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몇 가지 점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네요. 그 아침에 어떤 분이 이제 일본 엔화 관련해서 어떻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요. 일단은 달러 엔 기준으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엔화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달러가 조금 약했어요. 그래서 이 엔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이 엔화 강세에 특히 영향을 미친 거는 BOJ의 어떤 그런 매파적인 발언이 영향을 미친 거죠. 이렇게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일본 증시가 약하기도 한 겁니다. 어쨌든 이 엔화의 강세는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 엔화의 강세 흐름 단기 바닥 정도는 나왔을 수 있긴 있는데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이게 하락이 끝났다라는 엔화 강세가 끝났다라는 그런 단정은 지지 못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BOJ가 뭐 다음번 회의에서 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뭐 굉장히 매파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이 달러 엔 환율은 일단 엔화는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다만 근데 이쪽 자리가 뭐 이런 직전 저점 자리도 있고 지난번에 엔화 강세의 속도가 굉장히 가팔랐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흐름은 좀 제한적인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조금 더 엔화 강세가 나타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은 니케이도 아마 조정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니케이 지수입니다. 지난번에 그죠? 매파적인 이야기에서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왔고 이날 어떤 단기적인 고점이 일단 확인이 됐고요. 그 뒤로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조정이 진행 중인데 오늘도 하락 마감하면서 의미 있는 매수세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죠. 더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니케이 지수의 모습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달러 엔 환율과 차트가 굉장히 비슷하죠. 이 차트와 환율이 이 차트와 니케이 지수의 차트 모양이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일단 뭐 일본 자산들은 조금 안 좋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N1 환율인데요. N1 환율 지금 현재 890원대네요. 890원대. 지난번에 좀 큰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주봉 정도로 보면 아마 좀 잘 보일 것 같아요. 주봉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구간에서 제가 이 N1 환율을 굉장히 좀 자세히 좀 오랫동안 다뤘던 적이 있긴 있는데요. 이거 그죠? 그 원화 강세가 굉장히 많이 지속이 됐었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의미 있는 바닥을 한번 만들어냈고 곧바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곧바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세상이 좀 좋아지면서 계속 낙관론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원화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 저점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주봉상으로 지금 어떤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좀 추세 전환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N1 환율이에요. 조금 더 큰 걸로 볼까요? 월봉 단위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이런 자리에 와 있어요. 지금 N1 환율인데요. N1 환율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봐도 이 정도 가격대면 중장기적인 바닥이었을 가능성이 좀 높은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죠. N1 환율이 이렇게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나타났을 때는 세상이 낙관적이고 그랬었는데 얘가 바닥을 다지고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전통적으로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있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거는 월봉인데요. 더 이상 이제 이 원화 강세는 조금 움직임이 좀 제한이 되고 있고 단기 쌍바닥을 이렇게 중기적인 쌍바닥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경 지성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뭐 무슨 일이 있다면은 추세 전환도 충분히 가능하긴 하겠죠. 일단은 지금 뭐 엔화 일본 가실 분들 굉장히 좀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일본에 왔다 갔다 하실 일이 많으시거나 일본에 갈 일 있으신 분들은 지금 좀 엔화 하여튼 환전해 놓으시면 좀 도움이 되긴 하겠죠. 오래간만에 뭐 엔화 누가 물어보셔서 이 정도 일단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중국 증시 한번 볼게요. 이 상해 종합입니다. 상해 종합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 탄력적으로 올라주지 못하고 어떤 이 정도 그죠? 이 정도 내에서 지금 답답한 구간입니다. 나스닥이 답답한 것처럼 상승 탄력이 조금은 좀 떨어졌네요. 그죠? 급등을 할 것 같지만 일단 급등하진 않고 다들 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된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위안화 환율까지만 좀 보고 한국 증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안화 환율도 그냥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 있죠. 답답한 구간 안에 있습니다. 어젯밤 미국 물가지표의 영향으로 달러가 조금 위쪽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그 영향으로 위안화도 양봉이 튀어나왔죠. 그래서 일단 답답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답답한 구간에 와 있는데요. 답답한 구간에 와 있긴 있는데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가던 이런 상승 추세는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돼 보이고 지금 일단 고점은 낮아졌죠. 그래서 지금 혼조한 그런 구간입니다.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그 저점도 뭐 조금 낮아지고 있지만 그 의미 있게 낮아지지는 않고 밑쪽에 지지선은 많고 이러니까 일단 혼조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중국 증시는 근데 계속해서 뭐 잘 올라가고 있고 부양책도 뭐 잘 쓰고 있고 미국 금리나 기대감도 있으니 어쨌든 뭐 낙관적이긴 하니까 위쪽으로 더 이상 상승이 좀 제한되는 것 같긴 하고요. 그죠?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점들은 중국 증시에는 아직까지는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할 겁니다. 이 정도 보고요. 한국 증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유럽 증시, 독일 증시 한 번만 좀 잠깐 볼까요? 그 전에 독일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 잠시 체크를 해보자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일은 없었습니다. 위쪽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 탄력적인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 증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 코스피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급등도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가능했어요. 중요한 저항들 다 돌파한착했고 매물대 없고 중요한 저항들 돌파한착했으니 급등도 할 수 있었는데 오늘 급등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만기일이 얼마 안 남았죠. 오늘이 수요일이죠. 내일이 만기일이다 보니까 이거 외국인들 기관들 옵션 포지션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의 탄력적인 상승이 제한이 걸린 듯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라면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나면 코스피는 대폭등을 할 수도 있긴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만기 하루 남은 그런 옵션들인데 보시다시피 전부 다 외가들은 죽어가고 있죠. 콜하고 외가 콜들 이런 것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풋옵션들 죽는 건 당연하고요. 콜옵션들도 죽는 게 당연하진 않아요. 이건 만기일이라서 이건 특별히 좀 더 프리미엄이 좀 많이 깎여나가는 모습이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답답한 흐름. 네. 콜옵션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상방이 많이 제한이 되고 있어요. 위쪽에서 계속 매도를 맞아가지고 위쪽에 이 저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매도 물량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옵션 때문에라도 지금 못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선물은 계속해서 답답한 요런 채널형, 상승 채널형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걸 채널형이라 표현하던데 일단 이런 채널형에 갇혀갖고 답답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채널형이 깨지면서 좀 어떤 변동성을 주기에는 아직까지는 그저 옵션 만기가 껴가지고 일단 그런 변동성 확대는 좀 제한적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가 끝나고 선물 만기가 끝나면은 미국 증시건 한국 증시건 그럼 일단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지 라고 일단 생각하면서 일단 아직까지는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하락 전환의 신호 이런 건 없고 아직까진 잘 올라간다 그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오늘 좀 좋았으니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겠다라고 아침 말씀드렸죠. 위쪽에 중요한 저항에 걸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찔끔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달러가 강했기 때문에 물가지표 때문에.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기바닥 의미 있게 올라온다라는 그런 신호는 없고요. 만약에 여기서 올라온다라고 해도 위쪽에 일단 저항이 많아서 당분간은 일단 좀 답답한 그런 구간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당분간은 일단은 이 원화 강세가 조금 더 지속되는 게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위험 자산들 어떤 낙관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원화도 위험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원화 강세가 나타나는 게 지금 자연스러운 상황이긴 해요. 어젯밤 달러 강세 한 방으로 얘가 막 추세적으로 막 올라오고 일단 그런 걸 생각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원화 강세도 일단 당분간 좀 지속될 수 있겠거니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전반적인 내용을 그냥 체크 다 해봤고요. 변동성 지수는 어제 그 빅스 지수가 움직인 거하고 비슷한 그런 모양 나왔죠. 지난번 직전 저점 자리 있고 여기까지 한 번에 내려오는 모습인데 지지선이 있는 자리이긴 하니 하여튼 만기 이후에 무슨 변화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냥 막연한 기대 정도는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그냥 막연한 기대일 뿐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요. 미국 증시 오늘 뭘 봐야 될까요? 미국 증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지금 어디가 저항이죠? 여기 어딘가가 저항이네요. 그죠? 지난번에 여기서 단기 쌍고점 만들었잖아요. 요렇게 해서 이 자리가 숫자가 어디냐면은 18,340 정도 됩니다. 이 자리가 저항이죠. 예. 아직 이 저항을 넘지 못했다. 이 저항을 넘어가야 또 이제 또 급등 랠리가 가능한데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우리가 아직 알 수가 없죠. 예. 엔비디아도 물론 아직까지 강해서 어젯밤엔 올라왔지만 어떤 장대음봉 이런 거를 극복했냐? 또 아직 그렇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잠깐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 보시면 그렇다는 거죠. 어젯밤에 이런 장대음봉 극복했냐?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좀 답답할 수 있겠거니.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일단 쉽게 죽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혹시나 엔비디아가 여기서 꺾이더라도 선물 옵션 동시만기 정도까지는 버티고 그 이후에 꺾이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엔비디아는 지난번 장대음봉
거래량도 많이 나온 장대 음봉을 오래간만에 보긴 봤는데요. 이 음봉의 영향권에 있어서 좀 당분간 답답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미국 증시 나스닥도 조금 답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는 있어요. 예. 아무튼 얘가 추세적으로 꺾인다는 그런 위험 신호는 아직까지는 없고, 다만 이제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돼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쪽이 좀 제법 무거운 저항으로서 앞으로 상승 탄력이 매우 둔화되고 한동안 이제 뭐 기간 조정이 좀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좀 생기게 되겠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S&P는 그냥 잘 올라가고 있고요. 다른 거 뭐 쳐다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30년물 선물인데요. 30년물 국채 선물인데, 어제 이제 물가 지표 발표되기 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 저항을 만들어냈고 어젯밤 장대 음봉을 보였죠. 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물가 지표가 예상을 상회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일단 그래서 조금 더 이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일단 조정이 더 이어질 것으로 일단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얘가 이제 많이 떨어질 거냐, 그러니까 금리가 앞으로 많이 오를 거냐, 일단 별로 일단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일단 금리가 일단 또 올라가면은 저는 반등시 매도줘야.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떨어진다 해다 또 베팅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일단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당분간은 조금 얘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은 좀 올라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일단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달러는 계속해서 들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오늘 밤에 뭐 특별히 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도 오고 그래서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